일단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볼 건데, 얘들아 유리함수를 보기 전에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볼 거야. 자, 거기 밑에 어차피 여기 지금 설명이 그냥 간략하게 다 나와 있는 거거든. 그냥 유리식의 덧셈은 어떻게 하고, 곱셈은 어떻게 하고, 납배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여파로 그냥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 유리식 전체적으로 이렇게 단어는 다 다루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문제만 좀 풀어보면서 약간 좀 깨우치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 밑에 부분은 요거 좀 쓰세요. 자, 첫 번째. 부분 분수라는 게 있어. 지금 여기에다 계속 이렇게 써내려가면 되는데, 자, 부분 분수라는 개념 자체를 좀 중요하게 좀 다루고 넘어갈게요. 부분 분수야. 정훈아, 썼니? 예. 안 썼으면서 내라고 하지 마. 알겠어? 집중해. 지금 거기 위에 있는 거 지금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지금 밑에 없는 내용들을 쓸 거라고. 자, 부분수라는 거는 뭐냐? 이런 거거든? 자, A분의 B라고,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을 B-A분의 1 해놓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죠. 자, 내 표정만 보면 다 알아. 내 지금 입이 다 가려져서 지금 잘 안 보이겠지만 내 눈빛만 봐도 알아요. 자, 뭔 개소리인지 모르겠지. 자, 봐봐. 예를 들면 지금 이거는 부분수의 가장 기본적인 그냥 형식이야. 형태. 자, 예를 들게요. 예시를 총 3가지 정도 들 거니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 돼. 자, 만약에 x 플러스 1이라는 두 다항식이 곱해져 있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이 형태는 앞으로는 너희가 흰색 그래. 얘는 앞으로 이렇게 쓸 거라는 거지.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나타낼 거다. 지금 거꾸로 가는 거야. 자, 얘들아 봐봐. 흰색을 풀어봐 라고 했으면 여기 나오는 건 당연하지. 왜? 이거 통분한다는 뜻은 얘랑 곱하고 얘는 x 플러스 1이 없으니까 x 플러스 1 곱해주고 얘는 x가 없으니까 x를 곱해주면은 반대로 이걸 쓰지 마라. 얘랑 곱한다는 뜻은, 통분한다는 뜻은 여기는 x 플러스 1이 있을 거고 여기는 x가 있어서 마이너스가 있고 이런 뜻이니까 이 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치? 이걸 쓰지 마.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 있는 식이 이렇게 덧셈 뺄셈으로 나눠질 거다. 요거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자. 하나 더 쓰고 보여주도록 할게. 자, 이번에는 x 플러스 2분의 2 라고 했어. 자, 요것 또한 어떻게 나눠질 거냐면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찢어져요. 자, 간단하게 한번 암산을 한번 해볼까? 자, 얘네들 곱해졌으니까 얘가 만들어졌겠지? 그래서 얘가 올라가서 x 플러스 2, 얘가 x를 뺀다. 2만 남죠. 이렇게 된다. 즉, 이러한 식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 라는 거. 찢어서 쓸 수 있다. 라는 건데. 자, 몇 가지 규칙이 보이는데. 우리 예상이가 왜 아니에요? 분자로 이유가 네가 계산해봐.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서 x가 사라지니까 2가 남잖아. 분자는. 자, 얘는 이렇게 찢어지고 얘는 이렇게 찢어져. 한 가지 규칙 알려줄까? 늘 썼다면 이거 좀 표시해봐. 얘가 얼마야?
자, 얘 두 수의 차이가 얼마야? 얘 두 수 차이가 얼마야? 그래서 두 수의 차가 올라가 있다. 두 수의 차가 올라가 있다. 라는 뜻은 우리가 쉽게 찢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는 이렇게 보는 거지. 자, 이번엔 그냥 문제다. 자, x 플러스 3에 1이 왔어. 얘는 그러면 어떻게 찢어질까라는 건데, 이게 좀 어렵죠. 자, 얘네 차이가 얼마야? 3이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됐을 때 쉽게 찢을 수 있었어? x 플러스 3에 3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우리가 쉽게 찢을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얘랑 비교하면은 몇 배 차이야? 3분의 1배 차이지. 그치? 맞아? 그럼 나는 무조건이다. 부분수 두 개의 다항식의 곱셈이 있고 그 숫자 차가 위에 있을 때만 분모의 두 다항식이 찢어지는 거야. 오케이? 자,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요 놈을 이제 우리는 찢을 수 있다는 거죠. 자, 3분의 1에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3분의 1 이렇게 찢을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됐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자는 분모의 두 다항식의 차로서 쓸 수 있을 거고, 오케이? 분자는 분모의 두 다항식의 차로 쓸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 차가 분자에 있다면 쉽게 분모끼리 나눠서 뺄셈을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몇 가지 규칙이 있어. 자, 얘들아, x가 큰 거야, x 플러스 1이 큰 거야? x가 큰 거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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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밑에 한 가지만 더 써봐. 이런 것도 한번 써봐야겠죠? 자, 이거는 어떻게 찢어져? 자, 얘네들 차이가 얼만데? 1이지? 1 올라간 거 맞지? 그래서 x분의 1 빼기 x-1분의 1이라고 쓰면은 안 된다. 왜? 항상 우리가 작고 큰 거 손으로 갔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얘 또한 어떻게 생각해 줘야 되냐면 얘는 x-1 x분의 1로 생각을 해줘서 얘는 이렇게 찢어지겠더라. x-1분의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찢어지겠더라. 됐니? 됐어? 자,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고, 자, 여기는 부분분수만 좀 잘 해결되면 뭐 해결될 건 많이 있습니다. 자, 예시 하나만 더 들까요? 자, 이제 문제다. 대표 문제야. 대표 문제 총 두 가지를 쓸 거니까 뭐 지금 나와 있는 세로에 야, 정훈아, 너 그딴 식으로 필기를 하면은 야, 너 지금 여기서부터 안 쓰니까 너 지금 여기 비고 여기 비고 하지. 너 필기를 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선생님 몰아서 안 하고. 자, 대표문에 두 개를 쓸 겁니다. 자, fx가 x 플러스 1분의 1이고 나는 f1가 f2가 f 100값을 집어넣은 것들을 다 더할 거야.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거든. 자, 봅시다. 얘를 이러한 형태로 그냥 두고 대입해가지고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 얘를 대입해가지고 2 곱하기 3 6분의 1 3 집어넣어서 12분의 1 4 집어넣어서 20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서 100개까지 다 구하시든가 아니면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자, 요거를 우리는 어떻게 찢어서 쓸 수 있어?
x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로 바꿔서 쓰자면 훨씬 간단하다는 뜻이야. 자, 봐. 이 점은 풀이다. F1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어떻게 돼? 1분의 1이니까 그냥 1이지. 1 마이너스 얼마? 2분의 1 괄호를 써주고. 자, 2 집어넣어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혹시 모르니까 하나만 더 집어넣어볼까? 3 집어넣을래?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이런 식으로 쭉 더할 건데 마지막 100을 집어넣었을 때 100분의 1 빼기 101분의 1이겠죠? 1분의 1. 보여? 어떻게 할지? 자, 어때?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과 2분의 1이 사라지죠. 마이너스 3분의 1과 3분의 1이 사라지죠. 즉 100분의 1까지 같다는 뜻이니까 그 중간에 있는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50분의 1들이 다 어때? 그 앞에 있는 항들끼리 다 사라져서 얘까지 사라졌겠지. 그래서 뭐만 남는다? 1과 101분의 1만 남는다.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답을 쓰자면 그냥 이렇게만 씁시다. 이렇게 쓰자. 자, 대표 문제 두 번째 문제인데, 자, 이거 봐봐. 얘가 중에 다 사라지지. 다 사라지지.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가 남았다면 맨 뒤에서 첫 번째가 남을 거야. 대칭적으로 남을 거라는 뜻이야.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만 더 볼게. 자, fx가 이번에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쓸 건 아니어서, 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1 분의 2라는 걸 봅시다. 어때? 두 수의 차이가 얼마야? 2. 됐으니까 작은 거 큰 거 손으로 쓰면 되겠지? 얘는 x-1 분의 1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1. 됐어? 자, 이번에는 f에다가 2를 집어넣은 것부터 f에다가 뭐 50을 집어넣은 것까지 볼게. 1부터 시작하지 않는 이유는 당연하지. 여기가 1이 되면 0분의 1이니까 우리가 분수의 0분의는 쓸 수 없다는 거 했었잖아. 어? 너 마셔. 싫어요. 야, 내가 설마 먹이겠냐? 아니 싫어하라고 안 했어요. 뭘 마시라고. 아, 그래? 내 귀가 진짜 이상하냐? 미쳤나봐. 나 진짜 비법 엄청 많은 거 아니야? 자, 얘들아, 2를 집어넣어볼게. 그러면 어떻게 돼? 1분의 1이어서 1이 됐고, 여기 2 집어넣으면 3분의 1 이렇게 되죠? 맞지? 자, 몇 가지를 해볼 건데 3 집어넣어볼게. 어떻게 돼? 3 집어넣어. 빨리.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자, 하나만 더. 4 집어넣을게. 4. 그러면 3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자, 플러스. 자, 이번에는 50부터 쓰는 게 아니라 49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49. 49 집어넣으면 48분의 1 마이너스 49분의 1. 50 집어넣으면 49 집어넣었지. 이거 맞아? 50 들어갔을 때 맞지? 자, 49 같고. 이게 틀렸지? 네, 50이네요. 이거 50이죠, 50. 49를 넣었으니까 50이죠, 50.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50 집어넣었으니까 51분의 1 이렇게 되고. 그치? 자,
이게 좀 아까보다 항을 좀 많이 넣은 이유가 있어. 봐봐. 얘가 여기서부터 지울 건데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생겼잖아. 처음으로 3분의 1은 여기서 얘가 없어지지. 근데 마이너스가 되는 구간은 3분의 1이 최초잖아. 그치? 그럼 얘 얘를 없앨 수 없겠네. 4분의 1은 뭐 뒤에 4분의 1이 없어지겠고 5분의 1은 5분의 1은 뭐 없어지겠지. 그런 식으로 처음과 몇 번째가 남았어? 세 번째 게 남았다면 맨 뒤에서도 처음과 세 번째가 남을 거다라는 뜻이야. 자, 생각해봐. 여기서 하나만 더 써야 될까? 나만 쓸게, 나만. 여기에 49니까 48제곱 넣으면 48제곱 넣으면 47분의 1 마이너스 48을 집어넣었으니까 49 이렇게 생겼겠지. 그래서 여기서 얘랑 없어진다는 뜻은 그 전에 있는 48분 또한 없어졌겠지. 그래서 지금 처음과 세 번째가 남았다면은 끝에서는 처음과 세 번째가 남을 거다.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50분의 1 마이너스 51분의 1만 남을 거다. 이렇게만 쓰고 끝냅시다. 알겠죠? 자, 부분분수는 다 이런 식이야. 다 이런 식. 다 이런 식이고 자, 쉬운 거 없어. 그냥 쭉 가는 거야.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 지금 여백이 좀 있으면은 그냥 이거는 언급만 주려고 그냥 요만큼만 쓸 거야. 한 바닥만 쓸 거니까. 자, 부분분수가 있다면 이런 것도 있거든. 내가 중학교 때 배웠는 친구도 있겠지만 번분수라는 것도 있어. 분수분의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수분의 분수. 자, 형태는 이런 겁니다. A분의 B, C분의 D의 형태가 됐다. 분모가 A분의 B고 분자가 C분의 D라고 했을 때 우리 얘는 간단하게 BC분의 AD라고 나타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쓰자. 이렇게 분모, 이렇게 분자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중학교 2학년 때 뭐 원래는 교과서 이거 역시 교과서에 없어. 교과서에 없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리식은 총 두 가지. 부분분수랑 번분수. 번분수에 대한 문제는 문제 속에서 지금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어? 이거? 아니, 상관없어. 상관없어. 그런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당연히 써야 되는 문제야. 그러니까 문제를 좀 알려주자면 이런 것들이에요. 나중에 어떤 문제냐면 1 마이너스 x분의 1이 7분의 뭐 8이다. 이렇게 됐어. 그 x까지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써야 되는 거야. 당연히. 그러니까 이러한 거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데 문제는 많이 출제가 되는데 형편이죠. 자, 칠판 좀 정리하고, 자, 지금 전체적으로 유리시계라고 하는 것을 좀 봤고, 이제 유리 함수를 좀 보면서 언급을 좀 해나갈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주시냐? 자, 유리함수는 언급할 게 딱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얘들아 하나만 그냥 복수 차원에서 물어볼까? 직방에서 뭐 알아야 돼? 점 기울기. 그 다음에 원박에서는? 반지름, 중심과 반지. 이렇게만 알면 됐다고 했던 것처럼 유리함수 역시도 내가 명확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그 개념 설명을 했더라고요.
자, 유리함수인데 옆에다가 이렇게 좀 써줘. 이제부터. 자, 유리함수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뭘 알아야 되냐면 딱 두 가지면 두 가지고 한 가지면 한 가지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두 가지를 한 가지를 얘기를 할 건데 얘네 둘이가 서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총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정의역과 치역과 플러스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은 유리함수는 그냥 끝납니다. 일단 기본적인 설명은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많이 파악을 하고 있는 축이야. 그래서 유리함수는 딱 세 가지. 정의역, 치역, 점근선. 자, 시작할게요. 자, 유리함수의 가장 스탠다드 형태, 즉 가장 스탠다드 형태부터 먼저 알아봐야겠지. 왜냐면 우리가 1차 함수 할 때 뭐부터 알아봤어? y는 ax부터 시작했잖아. 그런 것처럼 얘도 y는 유리함수니까 유리수 꼴이어야 되거든. 즉 x분의 k라고 하는 그 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거야. 자, 여기서 당연히 x는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된다가 나와. 여기까지 오케이? 당연하죠? 0분의 어떤 숫자는 내가 절대 언급할 수 없다고 그랬어. 자, 그러면 한번 그림 그려볼게.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면 아씨, 기울여지게 했는데. 자, y는 x분의 1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오케이? 됐어? 간단하게 그냥 좀 보자. 자, 1을 집어넣으면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그치? 2 집어넣으면 2 집어넣으면 2분의 1 그러니까 요만큼이 1인데 그걸 딱 절반만큼만 가겠죠. 이렇게 그치? 자, 3 집어넣으면 여기까지가 1인데 이거를 3등분 해서 1만 가겠지. 3분의 1만 가겠지. 한 요 정도? 이렇게만 그릴게. 자, 그러니까 여기 1부터는 지금 계속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돼? 내려가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 x에다가 내가 이제 실수기 때문에 x는 실수기 때문에 2분의 1도 집어넣을 수 있지. 2분의 1. 2분의 1 집어넣으면 얼마야? 2분의 1분의 1이니까 2가 되는 거지. 자, 얘는 2가 될 거고 3분의 1은 3이겠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증가하겠죠. 그쵸? 오케이? 자, 여기는 좀 세밀하게 그렸는데 이쪽 부분은 마찬가지로 좀 그려보면 그냥 여기 빠르게 좀 그릴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좀 더 올라가겠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여기 점 찍힐 거니까 이렇게 그냥 증가하는 형태가 돼요. 오케이? 이거 너희 전혀 안 본 함수는 아니야. 언제 배웠어? 중학교 1학년 1학기 때 정비례 반비례 할 때 배웠잖아. 그치? 정비례 반비례 함수죠? 반비례 함수.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건데 하나만 더 보자, 얘들아.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걸 볼게. 지금 이 흰색 선에서 지금 좀 더 가미하는 거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1 집어넣으면 2가 되죠. 2 집어넣으면 그래서야 1이 되는 거지. 그치? 요 정도만 그리면 어떻게 그림을 그려줄까? 얘는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겠다는 거지. 그치? 오케이? 자, 얘 또한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겠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겠으니까 얘 또한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얘네 둘 차이점을 한번 비교해봐.
자, x분의 똑같은데 분자가 지금 1에서 2로 지금 증가했어. 그랬더니 모양새가 어떻게 변했니? 어떤 점으로부터? 원점으로부터 어떻게 됐어? 더 멀어졌지. 오케이? 자, 위에 분자는 원점부터 멀리 떨어지게끔 하는 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들어봐. 일반적으로 x분의 10이다. x분의 12. x분의 10이다. 그림을 그린다. 라고 하면은 그냥 어차피 얘는 유리함수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여기 그려주시면 돼요. 쌤, 1이 이 정도인데 2가 이 정도면 11은 거의 직선의 형태가 아닐까요? 이렇게 막 추르르 하지 마. 알겠어? 어쨌든 얘는 유리함수를 띄고 있으니까 이렇게 곡선의 형태를 띄고 있을 거라는 거 알고 있고 딱 기본 스탠다드 형태를 그려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더 나가서 야, 근데 내 눈에만 보이는 거 아니지 이거? 나만 그치? 아니, 나는 되게 짜증나는 거 너희들 짜증나지 않아가지고. 자, 난 뭘 그릴 거냐면 이제 y는 마이너스 x분의 1, 즉 x분의 마이너스 1 그려볼 거거든? 그냥 이 그림에다가 색깔만 다르게 해서 좀 그릴 거야. 자, 얘는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1이고 3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그림 이렇게 그려질 거란 말이야. 오케이? 오케이? 여기만 그려질까?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겠다는 거죠. 그렇지? 자, 그림을 그리진 않을 건데 여기가 마이너스 2로 변하면 어떻게 될까? 이 점에서 여기를 점찍히게 됐고 여기 점에서 여기 점찍히게 되니까 또 멀어진 형태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렇지? 자, 그냥 정리하자. 여기서 K라고 하는 수의 역할을 K라고 하는 수의 역할을 두 가지다. 자, 양수면 몇 사분면? 양수면 1, 3, 4분면에서 그려지고 1, 3, 4분면. 자, 음수면 제 2, 4,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진다. 이런 뜻이고. 자, K 역할 하나 더 있죠. K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아니고 절대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 커지면 커질수록 원점에서 멀어진다. 오케이? 됐나요? 자, 근데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너희는 그림을 하나만 더 이제 그릴 거야. 이제 거기다가 이제 기본 형태를 생각해서 자, y는 x분의 1 가지고 그냥 할게. 알겠지? 자, 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진다고? 몇 사분면? 1, 3, 1, 3, 4분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지? 그치? 자, 이 형태를 그냥 그릴게. 알겠지? 뭐 여기 뭐 세밀하게 뭐 번호까지 쓰진 않고 이렇게 하면 좀 더럽잖아. 이런 식으로 그릴 건데 여기 좀 생각해봐. X값을 내가 엄청나게 증가를 시켰어. 막 100도 집어넣고 1000도 집어넣고 만도 집어넣었어. 근데 걔가 0이 되는 순간이 있을까 없을까? 절대 없겠죠. 이해돼? 자, 쌤 여기가 지금 이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좀만 더 늘어나면 여기 0과 붙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데 그냥 생각해보면 억분의 1이 0이야? 아니지. 그러니까 어쨌든 0이라고 하는 숫자보다는 어때? 조금 진짜 미세하겠지만 정말 조금이라도 큰 숫자지. 편비를 확대시켜보면 분명히 만나는 점은 아니죠. 즉, 이 선을 기준으로 이 함수는 이 선을 지나요? 못 지나요? 못 지나지.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갈 수는 없다는 뜻이야. 오케이? 이해되니? 한 함수씩 감소하는 함수가 맞아. 여기 이 부분은 감소하는 거 맞지? 감소하긴 하는데 절대 뭐를 못 지나?
x축을 절대 밑으로 못 지나.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다가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7분의 1 이런 것들 막 집어넣고 1000분의 1, 만분의 1 집어넣었을 때 걔는 많이 되는 숫자지. 그치? 그치? 이쪽으로는 어떻게 될까?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엄청나게 높이 점이 찍히는 것 뿐이지.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y축이 지나는 놈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즉 얘가 뭐다? 절대 지날 수 없는 경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요거는 x는 0이고 뭔 개소리죠? 얘가 x는 0이고 얘가 y는 0인데 지금 내가 이 빨간색 선 그린 거 있지? 요게 지금부터 다룰 점근선이라는 말을 할 거야. 자,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 너희가 굉장히 좀 심오 있게 좀 받아들여, 얘들아. 너희가 이제 뭐 학교 선생님께도 이제 수업을 듣겠지만 이 점근선이라는 거 말 뜻을 너희가 스스로가 잘 해석을 해야 돼. 가르쳐주는 사람보다. 자, 잘 봐.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 점점 이 점근선 y는 0이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할 때 점점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거든. 그 말을 되게 생략을 많이 했어. 되게 생략을 많이 했다고. 자, 일단 우선 너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을 거거든. 근데 이거는 정말 생략이 많이 된 말이야. 자, 너희가 이 소리를 들었을 때 받아들이는 것 자체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점이라고 하는 거 있지. 얘들아 봐봐. 이 점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니? 움직이는 걸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는 점일까?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점이야. 이해되니? 자, 이걸 볼게. 요 1,1이라는 거는 갑자기 2,2분의 1이 되는 거는 아니지. 얘가 이렇게 뭐 롤러코스터 타듯이 이렇게 움직이는 쓱 하고 미끄러지는 그런 점은 아니야. 그렇지? 이 점은 무조건 도트, 즉 찍혀있는 점이란 말이야. 움직이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근데 너희가 이거 점점 가까워진다는 말 자체가 생략이 많이 됐다는 의미가 너희가 이 점이 점점 x축에 가까워지니까 y는 0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네. 이 점이 점점 y축에 가까워지니까 x는 0이라고 하는 게 점근선이라고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고. 알겠어? 이 점이라고 하는 점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다가 가장 너희가 많이 들을 요 말을 풀어서 해석하자면 x값이 증가함에 따라 라는 말이 있어. 자, 그러면 봐봐.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의 변화라고 꼭 생각해 주세요. y 값의 변화야. 자, 봐봐. 요 점들을 내가 그냥 가지고 올게. 요 점들을 내가 여기다 가지고 올게. 자, 1,1이고 2,2분의 1이고 50분의 1이란 말이야. 그치? 자, 이 점들은 절대 움직이는 점이 아니야. 1,1은 죽었다 깨어나도 걔는 1,1인 거야. 알겠어? 자, x값이 어떻게 됐어? 증가함에 따라 y값이 어떻게 됐어? 어디에 가까워져? 0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점점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근데 너희가 받아들이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뜻이야. 선생님은 알고 얘기하는 거야. 야, x값이 변함에 따라 얘가 y값에 x는 0에 x축에 가까워질 건데 그걸 너희가 이렇게 움직인다?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x값이 증가함에 따라 또 여기가 감소함에 따라도 괜찮아. 감소함에 따라 점점 y축이 가까워진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 말 자체를 좀 너희가 생략하지 말고 좀 받아들여 달라. 점은 절대 움직이는 점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도형의 이동에서도 어땠어? 도형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이동시킬 방정식이 있다 있어 없다 있어?
아니야. 이 원래 있던 도형 자체 모든 점들을 어떻게 평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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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행이동 시키니까 얘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 점의 이동이 있을 뿐, 또 점은 움직이지 않을 뿐. 오케이? 자, 요걸 좀 이해해주고. 자, 그런데 자, 점근선이라는 거는 내가 먼저 구했다. 자, 중요한 거. 내가 뭐라 그랬어? 무슨 역과 무슨 역? 역, 그러니까 부산역? 자, 미안해. 자, 미안해. 아, 여기 아무 말도 없길래. 자, 정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실수 맞는데 내가 여기다가 뭘 집어넣을 수 없지? 0 집어넣을 수 없잖아, 그렇지? 0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기에 보니까 0에 가깝게끔 내가 집어넣어 보니까 계속 걔는 증가하는 놈이야. 0을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뜻이지. x는 0이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자, 치역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이죠. 치역은 y값이죠. 그렇지? y라는 놈은, 자, 생각해봐. 이 부분이 지금 다 공역이거든? 그치? 이 부분이 다 공역이야. 근데 얘가 딱 한 개 값만 없어. 1 있고요, 2 있고요, 3 있고요. 그치? 얘는 절대 무슨 값이 될 수 없다고? 0이라는 값은 절대 될 수 없다고. 그치? 그래서 y는, 이거 누가 지었니? 당연히 나겠지. 내가 미쳤다고 불러봤어? 자, 이렇게 됐다. 이거가 아닌 모든 실수. 자, 뭔가 감이 오니? 얘가 뭔가 감이 와? 자, 내가 처음에 중요하다는 게 2개일 수도 있고 1개일 수도 있다라고 했던 거 이해돼? 자, 정역, 치역이 중요해. 그리고 점근선이라는 것도 중요해. 근데 점근선을 알면 이 점근선은 x는 0, y는 0. 절대 될 수 없는 선이잖아. 절대 그 선을 지날 수 없는 선이잖아. 그치? 이게 뚫고 지날 수 없는 선이잖아. 그러니까 이 선은 절대 될 수 없지. 그래서 점근선은 x는 0, y는 0이야. 그러면 반대로 정역과 치역은 무슨 값을 넣을 수 없어? 0을 넣을 수 없고요. y는 0을 집어넣을 수 없다는 뜻이지. 이해되니? 너희들 뭘 알면? 점근선이라는 걸 알면, 뭐도 알 수 있다? 나오면 나 영어 못하는데 그냥 써봤어. 자, 점근선을 알면 뭐도 알 수 있다? 정의역과 치역도 알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정의역과 치역이라는 것을 안다면 뭘 알 수 있다? 점근선 또한 알 수 있다. 알겠니? 알겠어?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읍시다. 여기는. 자, 그러면 너희 봐봐. 생각해봐. 자, 기본 스탠다드 형태를 계속 잡고서 본 거야. 기본 스탠다드 형태. 자, 그러면 이제 뭐가 있을까? 우리가 y는 ax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면은 1차 함수 그 다음 뭐 배웠어? y는 ax 플러스 b라고 하는 평행이동을 배웠지. 그치? 그럼 얘 또한 우리가 얘를 딱 꼬집어 잡고 이동시키는 것도 배워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런 형태를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다가 쓰는 것으로 할게요. 자, 101쪽입니다. 101쪽이야, 101쪽. 넘기는 게 아니고 101쪽. 자, 101쪽에 한 번만 더 쓰자. y는 x 마이너스 p k 플러스 q. 자, 이번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x는 절대 k가 0이 아니다. 저기도 어차피 x는 0이 아니다라고 쓰면 안 되고 k는 0이 아니다. 얘가 근데 k가 0이면은 이 숫자가 0이 돼버리고 얘가 그냥 항수함수가 돼버리지. 그치? 자, 여기는 뭐 어차피 그냥 쓸모없어. 자, 얘는 그럼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자, 밑에다 바로 쓸 건데 얘는 y는 x분의 k라고 하는 그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몇 만큼 y축 방향으로 몇 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얘기를 하면 되거든. 자, 근데 우리가 수상에서 마지막 단어 도형의 이동에서 우리가 좀 끄집어서 보면 지금 x 대신에 뭐가 들어갔어? x-p가 들어갔지. 그럼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킨 거야? p만큼 이동시켰어. 자, 뒤에 보통 꼬다리가 나오는 거는 뭐야? y-뭐에서 넘어왔던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q가 뭐다? y축으로 얼마만큼 이동시켰다? q만큼 이동시켰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얘 그래프가 그냥 간단하게 1사분면, 3사분면을 지나는 어떤 그냥 기본 스탠다드 형태, 이걸 가지고 올게요. 자, 그러면 얘가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는 뜻은 이거를 이동시킬 거라고 생각해봐. 자, 이 전체를 x축으로 p만큼 이동시켰어. 그럼 뭐도 이동할까? 무슨 선도 이동해? 정근선이라는 것도 같이 이동하겠지, 그치? 이해돼? 자, 즉 우리는 이거를 그릴 때 항상 뭐부터 그리면 되냐면 여기다 이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쓰는 거야. 첫 번째, 점근선을 먼저 표시하세요. 점근선 표시. 저 같은 경우는 색깔 분필 많다 보니까 X축과 Y축은 흰색으로 하고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너희는 지금 다 연필로 할 거잖아? 그러면 점근선 표시를 두껍게 하라. 두껍게. 왜냐면 너희가 X축과 Y축이랑 너희가 새로 그린 점근선이 겹치면 겹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구별 좀 하면서 그리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나는 여기가 다 양수라고 보자. 그러면 나는 x는 p만큼 이 점근선이 이렇게 생겼던 게 이렇게 움직일 거고, 그치? 자, y는 0이라고 했던 게 위로 q만큼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치? 자, 이 상태에서 x는 x분의 1, 즉 위에가 양수니까 우리는 원래 어디에서 그림을 그렸었던 놈이야? 1, 3, 4분면에서 그림이 그려지는데 걔 또한 움직이는 거니까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죠. 오케이? 그림 그리는 순서는 정근선 표시를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2번 K, 즉 분자죠. 분자에 따라 지금 4분면을 결정해주면 돼. 4분면. 자, 그러면 얘들아 봐봐. 정의역과 치역 또한 바뀌게 될 게 분명하지, 그치? 왜냐면 봐봐. 정근선이 바뀌었으니까 뭐도 바뀌어야 돼? 정의역과 치역도 바뀌어야 되는 거야. 정근선 바뀌었는데 정의역, 치역 그대로 갈래요? 라고 한 거는 y는 0, 지나버리잖아, 그치? y는 0이라고 하는 실수는 있는 거네? 치역 중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쓰나 우리는? 밑에다가 한 번만 더 쓸게요. 정의역은 뭐가 아닌? x가 p가 아닌. 여기 있는 값은 내가 x값을 절대 못 넣잖아, 그치? x가 p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치역은 y는 절대 뭐가 아닌? q가 아닌 모든 실수. 자, 어때? 처음에 내가 얘기했던 정의역, 치역, 그 다음에 점근선이 얘기했던 게 약간 이제 와닿니? 점근선이라는 걸 너희가 안다면은 정의역과 치역 또한 구할 수 있고, 정의역과 치역이 문제 속에서 주어진다면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주어질 거거든. 다음 유리함수가 절대 x가 3이 아니고 y가 -2가 아닌 이라고 해버렸어. 그러면 우리는 그림 또한 그릴 수 있을 거다. 오케이? 자, 밑에 문제를 좀 쓸게요. 이거와 같은 문제. 저는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정의역이 이거 문제가 좀 기니까 다 쓰세요. 정의역이 x는 마이너스 3이 아닌 모든 실수 이고 치역은 y가 2가 아닌 모든 실수라고 했을 때 자, 얘가 0,0이라고 하는 원점을 지난다 라고 했어. 자, 유리함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해버렸단 말이지. 이거를 만족하는 유리함수를 구해주세요. 자, 따라온다 얘들아. 그림을 그리지는 않을 거야. 자, 우리 요거 두 개를 보고 나서 알 수 있는 거 점근선 뭐? x는 마이너스 3 y는 2라는 게 점근선이죠. 그러면 내 생각해봐. 요거 내가 일부러 안 지운 게 있는데 x가 x축을 p만큼 이동하니까 점근선이 x는 p가 돼버렸지. 그치?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함수로 들어갈 때 마이너스로 형태로 해서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이걸 보고 나서 이걸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야. y는 x 플러스 3 플러스 2 분자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니까 k라고 써버리는 거지. 이게 가장 기본 형태. 즉 정의역 가지고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정의역 치역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형태 요거. 자, 그럼 k값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자, 지금 그 상황에서 뭘 한다? 0,0을 대입한다. 0 대입하면 0 대입해서 3분의 k가 플러스 2다. 즉 k는 얼마가 돼야 돼? 마 6이 돼야 되는 거죠. 그치? 그래야지 마이너스 2가 되잖아. 그치?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유리함수는 뭐다? x 플러스 3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2라는 함수가 되겠다. 가장 스탠다드 형태입니다. 스탠다드의 형태. 풀 수 있겠니?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면? 근데 이거는 지금 요 말 대신에 점근선이 뭐다, 점근선이 뭐다라고 주어질 수도 있어. 그럼 오히려 더 편하지. 그 점근선이 이렇게 들어가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너희는 이 문제에다가 동그라미, 점, 선이라고 써주시면 간단하겠죠? 자, 그리고 요것도 하나 볼게, 얘들아. 다시 그 100쪽을 보면 100쪽 잠깐 볼래? 뭐 색깔을 좀 너무 많이 써버려가지고. 자, 얘들아, 흰색과 빨간색만 봐. 노란색 없다 치고. 자, 얘네 두 그래프가 있어. 얘는 뭐의 대칭일까? 요거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하죠. 그치? 요거에 대해서 덩덩 저 부분에 똑같은 모양이 나오지. x에 대해서 대칭이기도 해. 근데 또 뭐? x에 대한 대칭이기도 하지. 이것만 봐봐. 여기가 똑같은 모양이잖아. 접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 모양을 이렇게 접어도 된다는 뜻이지. 오케이? 그래서 대칭인 모양은 두 가지다. 근데 그 두 가지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점근선 두 개가 만나서 생긴 교점을 꼭 지난다.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까요? 얘들아? 얘는 대칭 어떤 1차 함수에 대해서 대칭인지를 구하고 싶어. 그럼 당연히 그림상을 보면은 얘일 거 아니야. 얘겠죠.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거나 이거에 대해서 대칭이겠지. 그치? 그치? 그래서 그 대칭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려면 똑같아. 얘네 둘은 기울기가 1 또는 마이너스 1이야. 1 또는 마이너스 1. 얘도 마이너스 1 또는 1이잖아. 그치? 그 기울기는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어떤 점을 지나는지가 중요한 거지. 무슨 점을 꼭 지나야 돼?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교점. 점근선과 점근선이 만나서 생기는 0,0이라고 하는 점을 꼭 지나야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에 대한 뭐에 대해서 대칭이라고 문제를 추가로 쓰자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제 이거 지우고 다음 판으로 넘어가기 위해 준비를 좀 할게요. 문제를 좀 확장시키는 거야. 얘는 어떤 직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대칭일까요? 라고 하는 건데, 기울기는 각각 1,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는 무조건 팩트로 가져가는 거야. 대칭이라고 했을 때. 자, 근데 얘는 항상 몇 컴마 몇을 지나? 마이너스 3,2라고 하는 점은 지나야 돼.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꼭 지나고 마이너스 3,2라는 점을 꼭 지나. 그럼 끝난 거 아니야? 우리 직선의 방정식에서 뭐만 알면 된다고? 기울기랑 한 점만 알면 되겠죠? 자, 이쁘게 다 쓰지 말고 이렇게만 쓰자. y는 x 플러스 3 플러스 2만 쓰고요. 그치? 그 반대로 들어가고 이게 그대로 들어간 거잖아. 자, 얘 또한 뭐야? y는 마이너스에 x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쓰면은 얘네 두 선이 뭐다? 제 유리함수를 반으로 또는 대칭하는 그래프의 선이더라. 오케이? 자, 뭐라고? 대칭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 대칭 이름이 없어요. 무슨 대칭이에요? 얘가 선이니까 선대칭이지. 근데 굳이 선대칭이라는 말도 필요 없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지나거나 여기를 지나는 게 지금 이 선을 반으로 쪼개는 얘를 대칭으로 만드는 선이라고 하는 뜻이죠. 자,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야. 끝나갔네. 숙제가 없겠는데? 컵스네? 약간 그런 거니? 하루라도 숙제를 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약간 그런 느낌이냐? 하나는 숙제가 없으면은 뭐 손가락에 가시가 돋아? 죽여.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건데 얘들아 잘 봐. 이거 10분 안에 다 끝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똑같이 쓰세요. 자, y는 a분의 x 플러스 b cx 플러스 d. 얘를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형. 항상 얘기하지만 우리는 뭘 일반형으로 줬어? 정보량이 없는 약간 블라인드 식의 식들을 우리는 다 일반형으로 했잖아. 그래서 일반형들은 보통 뭐를 바꿨어? 표준형을 바꿨었지? 그래서 너희 표준형 안 배웠는데? 너희가 방금까지 한 게 표준형이에요. 딱 식에서 봤을 때 점근선과 점근선이 딱 눈에 보이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얘를 표준형을 바꿀까에 대한 문제를 그냥 여러 가지 쓸게. 자, y는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분의 4x 마이너스 5라고 했다. 자, 요거를 하는 모습만 내가 보여주면은 충분히 너희가 할 수 있어. 자, 요거 하나. 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분의 3x 마이너스 6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얘를 표현하기보다는 얘를 먼저 보여주고 얘를 하는 게 훨씬 순서는 맞으니까 내가 이렇게 먼저 할게. 자, 표준을 바꾸는 방법. 색깔펜 좀 이용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 자, 분모에 있는 x 플러스 1, x 플러스 1을 그대로 써. 그대로 쓰고
위에 x의 개수가 몇이죠? 3이니까 이 개수를 맞춰주려고 3을 써. 그러면 나 얼마가 부족한 거야? 마이너스 6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9가 와야겠죠. 왜? 얘 전개하면 3이잖아. 3이 마이너스 6이 되려면 마이너스 9가 필요하지.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나비 모양처럼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찢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쁘게 정리가 된 모양이 나오겠죠. 자, 얘는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9부터 먼저 쓰는 거야. 마이너스 9. 자, 얘네들이 약분을 하게 되면 플러스 3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오케이? 되니? 그러니까 이쪽부터 먼저 정리를 해. 얘는 약분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먼저 쓰고, 얘는 약분할 수 있으니까 뒤에 꼬다리 이렇게 쓰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유리함수는 점근선이 뭐? x는 마이너스 1, y는 3. 왜 안 따라와? 아, 이제 쓰기 바쁘니? 아이고, 찢어지겠네, 씨. 자, 봅시다. 요거는 어려워. 중요하다는 뜻이야. 중요해. 그래서 내가 예시를 먼저 이것도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똑같이 할게요. 똑같이 하는데, 자, 똑같이 색깔펜 두 개로 좀 쓰시면 얘는 일단 2x 플러스 1이라는 건 그대로 써. 자,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떤 개수가 필요해? 4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얼마 필요해? 2라고 하는 숫자가 필요해. 그러면 얘가 2라는 숫자가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 마이너스 5가 필요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7이겠죠. 됐어? 됐어?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2x 플러스 1분의 얘가 마이너스 7이 올 거고 플러스 2 이렇게 올 거다. 그치? 그치? 자, 중요한 거 하나. 여기서 멈춰도 되는데 항상 x의 개수가 1의 형태로 우리가 꼭 봐줘야 돼. 무슨 말이냐? x의 형태가 1의 형태로 꼭 봐주셔야 돼. 그래서 한 가지 더 쓸게요. 이것도 정답이야. 여기서 우리가 점근선이 보이기를 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얘가 x 플러스 2분의 1, 즉 2로 나눈 겁니다. 얘를 2로 나누면 얘는 2로 나눠지는 형태가 되겠지? 2분의 1. 얘기를 하잖아. 일단 써. 그리고 여기는 1을 나누지 않아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꼭 나타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밑에 예시 하나 쓸게요. 얘들아. 그냥 기본적인 거야. y는 x 플러스 1분의 2 플러스 1과 y는 2x 플러스 1분의 4 플러스 1은 서로 평행이동을 해서 같게 만들 수 있는 수일까요? 아닐까요?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때 봐봐. 이거 그냥 쓰지 마봐. 우리가 y는 x분의 k라고 했을 때 이 k가 역할이 뭐였어? 원점으로부터 얼마큼 멀어지는지를 결정하는 거였고 1,4분면, 1,3,4분면, 2,4,4분면을 결정하는 그러한 수였잖아.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수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숫자만 똑같다면 무조건 평행이동 시키면 같게끔 나오겠죠. 그렇지? 그러면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는 우리가 평행이동만으로 겹치게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빨리 얘기해. 지금 4분 남았어. 빨리 있어요? 뭐? 얘랑 평행이동만으로. 그러니까 x축 있어요? 있어요? 너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까 저거 얘기를 한 거야. 얘들아. 지금
쌤, 얘는 2고요. 얘는 K가 4니까 얘는 절대 만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얘는 그러면 Y는 X분의 2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동시킨 거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치? 이 그래프를 자 근데 얘를 좀 잘 보면 좀 변형시켜 줘야 돼. 얘가 2에 X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4니까 얘는 여기 약분이 되거든. 그러니까 결국 얘가 2라고 하는 K값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즉 이렇게 보면은 X축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시킨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만큼 Y축으로 1만큼 이동시킨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겹칠 수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서 멈춰도 되는데 문제가 얘랑 겹칠 수 있는 그래프를 찾아줘. 1, 2, 3, 4, 5번이라고 했어. 그럼 당연히 여기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거고. 오케이? 자,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히 점근선 가지고만 푸는 문제다 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야. 얘랑 똑같은 수인데 항상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라 라는 거죠. 오케이? 지금 여기까지 쭉 전반적인 요거 하나만 더 하고 끝내자. 왜? 자, 유리함수에 대한 역함수예요. 유리함수에 대한 역함수. 시간이 좀 오버되더라도 요거까지만 하고는 끝낼게요. 알겠죠? 자, 유리함수, 역함수인데 좀 중요합니다. 이거 유도하는 아이들은 나중에는 없어. 그냥 아싸리 다 외워버리거든. 그래서 외우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게. 자, y는 ax 플러스 b cx 플러스 d라고 했을 때 색깔 좀 다르게 하자. 색깔 2개 가져와. 요거는 변하지 않는 동결, 위치 고정, 개수가 고정. 얘는 부호가 바뀌면서 자리도 변동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 y는 이거 펜으로 똑같은 펜으로 쓸 거다. 자, ax 플러스 d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자, 얘네들은 부호가 바뀌면서 자리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 얘가 지금 두 개의 역함수꼴인데 자,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고 너희는 유도 과정이 아니라 이렇게 풀어야 돼. 알겠어? 유도는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것 뿐이니까. 자, 요거를 역함수화 시킬게요. 역함수는 뭐랑 자리 바꾸는 거지? x랑 y랑. 자, 그러면 y는 이라고 했으니까 걔가 x는 ay 플러스 b cy 플러스 d 이렇게 바꾸죠? 그치? 자, 분모의 승만은 반대편에 분자랑 곱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바꾸자. 곱한다. axy 플러스 bx는 cy 플러스 d로 쓸 수 있을 거고 우리가 결과적으로 우리는 얘가 지금 역함수거든? 그냥 바꾼 형태가 그냥 역함수인데 얘는 함수꼴이 아니잖아. y는 꼴을 바꿔줘야 되지. 그치? y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cy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y를 묶여줘야 되니까 ax-c의 y는 넘어간다. 마이너스 bx 플러스 d 따라서 y는 얘가 내려가죠. ax-c분의 마이너스 bx 플러스 d가 되더라. 끝. 됐니? 유도 과정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웬만하면은 내 스타일 알 텐데 지윤이도 내가 웬만하면 외우라는 소리는 안 해요. 중학교에서부터 유도 과정을 외우라고 하지. 근데 유도 과정을 외우는 거는 오히려 복잡해. 차라리 너무 간단하잖아. 찍찍 바꾸면 금방 풀리는데
지금 너희는 문제를 푸는데 단 1분의 1초도 아까운데, 그치? 바로 바꿔서 쓸 수 있다. 자, 요렇게는 안 바뀌고 요렇게는 바뀐다. 오케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는 안 바뀐다. 안 바뀌고 바뀐다.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그 유리의 함수는 하지 마. 유리의 함수는 하지 말고 그 앞에 합성함수, 역함수까지 마무리 지었던 거 있지? 그러니까 페이지는 몇 쪽이죠? 98쪽까지 맞죠. 98쪽까지 하고 또 숙제 하나 뭐 있어? 5단원 2차 방정식 그거 2개.